반응을 보이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아마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하나일 거로 봅니다. 첫째는 자신이 바로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아니면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 네. 정치적 권한을 얻고 계신 분이 아닐까. 허준 씨가 제가 하는 방송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에 반대하면 제가 그 채널을 나가겠어요? 선거 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의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일 구독자 수가 많고 예.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구독자가 많은 곳에 나가서 자기를 알리는 게 왜 나빠요? 뭔 소린데요? 그 증거 대보라고 하세요. 본인 공천받는 과정 공개해보라고 하세요.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그 유튜브를 따르고 네. 존중하고 신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면 그 의견에 격분하는 것이 아닐까. 곽상원 민주당 의원.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다. 아니요. 그럼요. 너무 신속하게 제가 폐쇄망에 올린 게 보도가 돼서. 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사저널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말 바로 하라. 네. 최민희 여당 단톡방에서 곽상원, 박희승 공개 근데 저격. 시사저널은 네. 저를 욕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누굴 욕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욕하는 건데 네. 뭐 욕을 해도 되죠. 네. 욕은 뭐 비판이든 비난이든 하는데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게 또 어느 언론에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썼어요. 그런데 나갔더라고요. 갑자기 메시지가 쏟아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네, 네. 아 그러면 일단 단톡방에서 뭐라고 아, 지적을 하셨는지.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한번 이제 좀 기사 설명해 내용부터 주시죠. 좀. 그러니까 아니 저의 네. 요지는 네. 그렇게 언론에 대고 하지 말고 우리 혹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폐쇄망에서 토론을 네. 한번 네. 해보자. 네. 네, 그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지를 한번 아까 소개해 요지가 주시죠. 일단은 그거예요. 이제 곽상원 의원이 이제 먼저 이제 포문을 뭐 열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열었죠. 물론 경향신문에서 그 경향신문을 인터뷰를 인용했죠. 네. 하면서 다 읽었어요, 저 그 네, 기사.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중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이제 뉴스공장을 뭐 사실상 좀 겨냥을 하면서 나는 이제 머리를 조아릴 생각이 없다. 근데 누가 머리 유튜브 조아린다고. 권력이 정치 권력화가 되어 있다. 뭐 이제 이런 글을 썼죠. 그러니까 유튜브의 당내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 글을 썼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은 뭐가 겁나서 그렇게 떼거리를 하느냐. 그 떼거리는 곽상원 의원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뭐 그거는 KBS나 뭐 다른 조선일보 언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얘기하는 다른 거야. 언론에 네.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는 것만 떫은 거냐 이제 이렇게 또 네. 하시면서 이제 설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우리가 비공개 방에서 한번 네, 토론을 하자. 해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글을 쓰셨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박희승 의원도 제가 네. 저도 내란 전담 재판부 네. 그게 나도 생소해서 네. 걱정이 되는데 그걸 뭘 계엄에까지 비유하셨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비유가 좀 잘못됐다. 그 정도 문제의식은 얘기 있을 수 못해요? 있으나. 그래, 저도 문제의식이 있는데 네. 전문가가 아니라 네. 판단이 안 돼서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그게 무슨 계엄에 비유할 정도냐 이런 문제제기인데 샅샅이 다 나갔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읽어드려요? 아니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라고 제가 안 읽은 아니, 거예요. 제가 요청하고 왔어요. 지도부에 네. 밝혀달라고. 네. 이거 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결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곽상원 의원은 유튜브 채널이 뭐 굉장히 성장 많이 했죠.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그걸 같고. 부정적으로 본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거기에 저는 매우 긍정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이 네. 많이 나가서 그 유튜브 채널의 어떤 뭐 성향이나 혹은 뭐 그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너무 좀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그게 네.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건 정말 자존감 없는 아 태도예요. 그러면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데서 형성된 담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게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없다는 거예요? 담론을 저 언론개혁의 제가 형성했어요. 40년 동안. 네. 아무도 안티조선 운동하지 않을 때 네. 제가 안티조선 운동 조직 만들어서 대변인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방송 3법 제가 과거에 다 한 거예요. 김재철 방지법으로 2012년에. 전 제가 담론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 담론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위 제도권 언론에서는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데도 그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꼭 요구를 하고 왜곡을 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유튜브에 나가면 있는 그대로 다 나가죠. 다 나가니까 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닌 게 아니라고. 그걸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저는 다시 살펴보라 이런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검찰개혁 보자고요. 그걸 추미애 위원장, 김영민 간사 등이 주도하는데 그분들이 뭘 끌려다녀요. 법무부 장관 한 분이 끌려다녀요. 내용을 본인이 가장 잘 아시는데. 김영민 의원은 검찰개혁의 상징인데 네. 의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채널에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더 네.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시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단일한 목소리를 아마 그 채널에서 댓글을 통해서든 뭐 여러 이유로 많이 내시겠죠. 그리고 그 의견들이 그 진행자라든지 아니면 그 채널 전체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사실일 거고.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김어준 씨가 제가 하는 방송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에 반대하면 제가 그 채널을 나가겠어요?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게 다가오게 되면 많은 의원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일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것도 네. 선거 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의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자기를 알리려고. 예. 그런데 제일 구독자 수가 많고 예. 그리고 진보 성향의 음. 구독자가 많은 곳에 나가서 자기를 알리는 게 왜 나빠요? 의원님의 말씀은 네. 어쨌든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내가 주도하고 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이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창구고 또 그렇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다. 이제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곽상원 의원의 이제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데요? 홍보 차원을 넘어서 네. 오히려 약간 주객이 좀 바뀌어서 그 예를 네. 얘기하라고. 이제 예를 제 들면 오늘의 박상원 핵심이 의원이- 뭐냐면 네. 제 핵심이 뭐냐면 오늘 내부 폐쇄망에서 한 게 그렇게 그건 그냥 욕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유튜브 권력에 정치 권력이 휘둘린다. 이건 네. 욕이에요. 그냥 욕. 비난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얘기를 들긴 부적절할 것 같고 이제 네. 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예가 뭐라고 있어야죠, 썼냐면 예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유튜브 언론사들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을 한다. 뭔 소린데요? 그 네. 증거 대보라고 하세요. 본인 공천받는 과정 공개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두 분을 한 자리에 앉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브리핑 시간에도 나오고 했지만 이제 선거철이 되면 무슨 뭐 공천에 개입을 공천이 합니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뭐 뭐 유력한 영향력을 많이 주자들이 미친다겠죠. 나가서 그 네. 영향력을 뭐, 미치는 것도 네.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하고 네. 친명 핵심인 의원이 그 한 지역구에서 격돌했어요. 예. 친명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네. 진짜 이 사람은.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이겨요. 왜 이길까요? 그때는 누가 개혁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웠냐를 보고 네. 당원 50%가 판단한 거예요. 지역민 50%와. 제 경우도 찐명 중에 찐명이 나왔다. 그래갖고 소위 종편이랑 보수 언론이 저 저격하느라고 네. 그 사람 막 키웠어요. 제가요 어마어마하게 이겼어요. 그 사람은 찐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찐명이라고 아무리 언론에 나가도 오랫동안 저를 거의 10년 이상 지켜본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판단하시는 거지. 네. 이런 그런 발상 자체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을 인정 안 하는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저쪽에는 보수의 뭐 진성호, 이봉규, 신혜식 뭐 이런 분들도 이건 나가시라고. 꽤 큰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꽤 많은 영향력들을 아마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렇겠죠.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네, 안 뭐,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정치적 영향력 확대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그건 객관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부정하고 내란을 부정하고 이건 반민주잖아요. 그런데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가 내란 옹호했나요? 비상계엄 옹호했나요? 뭐 굳이 비판을 그쪽의 말을 빌어서 하자면 네.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거 잘못된 잘못한 건 주장도 잘못한 하잖아요. 거고 예를 들면 네. 김어준 씨가 황우석 줄기세포 때 네. 황우석 씨를 응원했잖아요. 네.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인 저는 PD수첩을 응원했습니다. 네. PD수첩 힘내라고. 네.
예, 그리고 PD 수첩으로 정말 그때 위험할 뻔한 어린이가 살아난 거잖아요. 네. 시술했으면 걔는 가짜 줄기세포 시술한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못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잘못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보수의 극단적인 목소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는 보수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그걸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자체를 아마 네. 곽상원 의원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점점 갈라지는 것도 아마 걱정을 좀 그게 하시는 것 같고. 몰가치적이면 안 되죠. 네. 몰가치적이라고요.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내란을 옹호했다면 저는 김어준 씨를 비판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죠. 아니 네.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부정선거 가지고 거리로 나갔나요? 그냥 하나의 주장이 있구나 이 정도였지. 네. 당 전체가 그 부정선거 이러지 않았어요. 승복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승복하셨어요. 네. 근데 뭘 휘둘린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양극단으로 점점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아마 곽상원 의원은 걱정을 좀 아니 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고. 그 인식이 틀렸다고요. 네, 그게 이제 틀렸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하신다는 그리고 거고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계속 우리가 저는 뭐 그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이 이용하잖아요. 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밖에 대고 하지 말고 내부에서 먼저 토론하자고 했는데 그것까지 나가니까 이제 뭐 이건 뭐 아니 이제 그런 뭐 논의조차도 한번 다 같이 뭐 국민의 판단 한번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하실 수도 판단해야죠. 있겠죠. 그건 공개적 형식이고 네. 폐쇄망은 폐쇄망이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자유롭게 폐쇄망이라서. 편하게 얘기할 수 예, 있는 그거 곳이니까. 인정하시죠? 뭐 그렇겠죠. 예. 그런데 네. 그거를 그럼 나 싫다. 이렇게 하지 아무 거 없이 누가 나갔는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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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석화예요. 저는 그걸 네.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그 태도 네. 그게 누군지 몰라요. 네. 그 해당 언론 제도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 태도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옳은 거예요? 그 집단지성이라는 거는 숫자가 많아지면 훨씬 더 옳은 답으로 갈 가능성이 그럼요. 높은가요? 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들이 많아요. 대선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슨 대선 결과? 예를 들면 뭐 집단지성인 거죠.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대선 불복 예? 하세요? 아니요. 예를 들면 지난 네. 대선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윤석열을 선택해서 윤석열이 0.73% 차로 저희가 졌는데요. 네. 부동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집단 지성의 선택은 윤석열이었던 건데 그렇게 네. 집단 지성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거야.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책임 묻는 나쁜 태도예요. 그러니까요. 왜냐? 예. 아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본질을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아냐고요. 뒤늦게 사람들이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보를 가지고 집단지성이 작동하지 그 당시에 2022년 3월 9일 날 국민들이 3년 뒤에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알고 판단하나요? 모든 집단 지성이 그렇죠. 그 그럴 당시의 수 정보를 있죠. 가지고 판단을 그거 우리가 하죠. 다 그렇잖아요. 예. 저도. 제가 오늘 뭔가 판단한 것이 네. 그러니까 1년 뒤에 그러한 결정을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볼 수 그 있냐는 시점에 거죠. 옳은 거예요. 그 시점엔 옳은 것으로 그 봐야 시점에는 된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뒤에 판단해야지 나중에 먼 또- 미래에 네. 잘못됐으니까 이렇다. 그러면 진짜 이건 우리가 논리적 모순에 빠져요. 박근혜는 탄핵되고 이명박은 경제 부패 사업범으로 감옥 갔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은 계엄에서 탄핵당하고 네. 내란을 일으켜서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이분을 그 당시에 뽑았던 국민들을 탓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집단지성. 그래서 이제 뭐 그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신뢰해요. 집단지성을 네. 이용을 하는 건지 집단지성이라는 이용? 이름으로 이용을 하는 건지는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저를 의심하는 건데 저는 네. 머리가 나빠서 의심 같은 거 못 하고요. 네. 그 과학적으로 네. 예를 들면 심지어 이게 몇 센치냐. 요게 네. 이것도 10명이 말하면 틀리는데 1000명이 말하면 근사치로 뭐 유명한 사례가 많이 있죠. 네, 그런 많이 거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이지 3년 뒤에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집단지성을 저는 문제 삼는 거는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그 조국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한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국회의원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최민희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격한 반응을 보이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아마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하나일 거로 봅니다. 첫째는 자신이 바로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아니면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 네. 정치적 권한을 얻고 계신 분이 아닐까. 앞서 곽 의원의 발언을 접한 최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거론하며 왜 223만 구독자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냐, 부안해동 국회의원님 자존감 좀 가지시라며 곽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도 말을 바로 하라, 이 방에서 먼저 토론하라며 곽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곽 의원은 격분하는 의원은 유튜브 권력이거나 유튜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튜브 권력을 마치 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그 유튜브를 따르고 네. 존중하고 신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면 그 의견에 격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유튜브들이 선거 후보자를 줄 세우기 하고 있다며 링 밖에서 링 위에 있는 선수를 조종하는 건 정치 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